자, 이제 적분부터 강의 시작해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부정적분이란 말이 있는데 먼저 정의부터 읽어보자. 정의 보면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즉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제 얘기제 부를 거야. 이 기호는 어떻게 읽냐면 fx를 적분했다 해서 지금 이 기호 자체가 이 기호가 적분기호야, 적분기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테그랄이라고 읽어, 인테그랄.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는 fx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기호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밑에 한번 얘기 봐보면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함수를 적분해보면 그 결과값은 딱 라지 fx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게 되게 중요해, 플러스 c라는 상수가 하나 붙는다는 거야, 상수. 여기서 c는 지금 숫자야, 상수. 그래서 우리가 이 c라는 숫자를 이제 적분 상수라고 부를 거야. 왜 저런 숫자 c가 붙냐면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는 fx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미분해서 fx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지금 찾는 게 이제 적분이라는 과정인데, 우리가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물론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라지 f 플러스 c 이런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라지 fx는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그랬고 c는 미분하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얘기할 때 항상 뒤에 따라 나와야 될 것이 이 상수 c야, 상수 c. 왜냐하면 딱 적분해서, 그러니까 적분이 미분의 이제 반대 과정인데, 적분했을 때 함수만 하나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상수값이 뒤에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분 상수야.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fx를 부정적분하면 단순히 라지 fx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위에서는 라지 fx를 여기서 이미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라지 fx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 부정적분을 할 때는. 그리고 이게 부정적분이라 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fx가 나와야겠지, fx.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여기서 봤듯이 f'x 미분하면 fx고 c 미분하면 0이니까 상수 숫자 미분하면 0이지. 까먹지 말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 밑에 예제 한번 봐보면 우리가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걸 우리가 적분관계에 대한 식으로 살펴보면 1을 적분하게 되면 미분해서 1이 나오는 거 x지. x 미분하면 1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고 끝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x를 미분해서 1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뒤에 추가적으로 숫자가 붙어도 미분하면 1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미분해서 이 값이 나오는 함수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된다. 2번도 마찬가지. x제곱 미분하면 우리가 2x라 그러지. 그럼 이제 반대 과정으로 2x를 미분하면 당연히 x제곱은 될 거야. 왜? x제곱 미분하면 2x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2x 적분하면 x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 부정적분에서는. 계속 부정적분이란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정적분이란 개념 다루면서 왜 굳이 이때만 붙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 일단 지금은 적분해줄 땐 단순히 함수만 찾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플러스 c라는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여기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함수를 적분한다라고 말해. 그리고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 하는데 이 적분법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거니까 좀만 기다리고. 자, 이제 3번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별표 2개 쳤지? 되게 잘 봐둬야 돼. 되게 별거 아닌 2개의 내용이야.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 이거 ddx는 이건 미분기호지, 미분기호. 그러니까 어떤 걸 미분하는 거냐면 이 fx를 부정적분한 함수를 미분한다면 fx가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보면
적분을 한다는 거네. 뭘 적분하냐면 fx를 미분한 것을 적분하게 되면 fx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플러스 c가 붙게 된다. 상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느냐,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착각이 여기서 봤듯이 적분과 미분이 반대의 과정이니까 미분한 걸 적분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적분한 걸 미분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야. 1번 경우에만 성립을 하지. 1번 경우에만 성립을 해. 그 얘기는. 왜냐하면 2번 경우는 지금 보면 뒤에 적분상수 플러스 c가 붙었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옆에 쓰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 여기서 내가 이거 너무 굵다. 이 라지 fx를 그냥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원래 부정적분은 무한히 많아야 되지. 왜냐면 적분상수 c가 1이 될지 100이 될지 무한이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부정적분은 우리가 무한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냥 미분에서 fx가 나오도록 하는 라지 fx를 하나 부정적분을 잡아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번 가정부터 식으로 써보면 1번 가정은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가 보면 인테그랄 fx는 라지 fx 플러스 c가 되겠지. 우리가 부정적분하면 뒤에 상수 부른다 했지. 상수. 이 라지 fx는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는 함수고. 그럼 이걸 이제 미분할 건데 미분하게 되면 라지 fx는 미분해서 fx가 된다고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c는 미분하면 0이잖아. 0.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겠지. 0이라고 쓰면 뭐 굳이 아무것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확인됐고,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미분을 먼저 해주고 그 함수를 적분하는 거야. 그 함수를. 그래서 저거 식으로 써보면 dx fx dx 보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수 미분해야 되지. fx 미분하면 우리가 f'x라고 쓰지. f'x라고. 그러면 f'x를 적분하려고 하는데 f'x를 적분한다라는 건 미분에서 f'x가 나오는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미분에서 f'x가 나오는 함수는 fx지. fx가 되겠는데 항상 지금 부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단순히 이 함수만 찾고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적분상수가 붙여야 된다 그랬지. 플러스 c가.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둘이 같은 결과 아니냐. 그게 아니야. 1번은 적분을 하고 미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사라져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고, 2번 경우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과정이 적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분상수가 튀어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값은 달라. 같고 싶지. 같은 것처럼 보이고 같아야만 할 것 같지만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에 이렇게 써있지. 적분하고 미분한 것과 미분하고 적분한 것은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똑같을 것 같지만 적분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 풀 때 너희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서 다루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 정도 말하고 이제 밑에 문제들 풀면서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599번부터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f'x를 구하라는 거네. 이건 우리가 뭐 밥 먹듯이 했던 거니까 fx를 미분하면 2x-1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번에서 구하라는 건 인테그랄 f'x를 구하라는 건데 f'x는 2x-1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미분에서 2x-1이 되는 함수를 찾으라는 거지. 위에서 줬었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지. 우리가 지금 부정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c라는 상수를 붙여줘야 돼. 플러스 c라는 상수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물론 C도 상수지만 1도 상수잖아. 1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결과값들을 마지막에 써줄 때는 어쨌든 지금 C 자체가 임의의 상수, 아무 값을 모르는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1과 C를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적분상수 C로 표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실제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문제 풀 때 되게 간결화가 많이 되니까 적분상수랑 다른 상수가 남아있을 때는 그냥 둘이 합쳐서 한 번에 적분상수 C라고 그냥 써버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 답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실제로 확인해보면 이 함수를 미분해서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나오는가. 다들 맞는 거 다 알겠지만 미분해보면 2x 마이너스 1에다가 상수 c는 미분하면 0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0. 이건 뭐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잘 나왔지. 2x 마이너스 1이. 부정적분은 항상 미분해서 이 함수가 나오는 것을 찾는 과정이다. 근데 아직 그 정확한 계산법은 지금 안 했고 아직. 그래서 상수끼리 합쳐서 C 쓴다. 됐고, 다음 600번.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야. 보면 2의 부정적분은 2x 플러스 C다. 보면 우리가 2x 미분하면 2가 잘 나오지. 그래서 2x는 당연히 와야 되는 함수가 맞고, 근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적분상수도 붙어있지. 부정적분이니까. 상수가 올지 안 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 니은 x제곱을 부정적분 하려고 그래. x제곱. 그러니까 미분해서 x제곱이 나오는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3x 세제곱 플러스 c는 미분해서 x제곱이 되나 확인해보면 이거 미분해보면 9x제곱, c는 상수니까 0. 끝났지. 그럼 미분해서 x제곱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x 플러스 1을 부정적분하면 뭐 어떤 함수가 나오겠는가. 그러면 쉬워. 이 함수를 미분해서 이것이 나오는가 확인해보면 되지. 그래서 확인해보면 x 플러스 x 플러스 c에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안 나오지. x 플러스 1 안 나오지.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도 확인해보면 이 함수를 미분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x, 여기 함수 잘 나오네.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2x가 잘 나오는 함수가 오른쪽에 제대로 위치해 있지.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적분하는 방법 슬슬 뭔가 간질간질하게 좀 궁금해질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같이 봐보자. 그래서 이제 60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우리가 fx를 구하려고 하는데 fx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면 fx는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fx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나오는 함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3x 플러스 c를 미분해서 나오는 함수는 3. 그래서 우리가 fx를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배웠던 걸 활용해서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dx, 그러니까 왼쪽 함수를 미분하고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왼쪽은 적분 먼저 하고 미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fx만 튀어나오게 된다 했지. 그래서 왼쪽은 fx만 남게 되고 오른쪽은 3x 플러스 c를 그냥 미분하는 거니까 3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적분의 부정적분의 정의를 생각해서 미분해서 fx가 나온 함수가 이거니까 실제로 이걸 미분해서 fx가 3이 되는지 fx가 만족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찾아본 거고, 이 방식같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배웠던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활용해서, 적분은 미분의 반대 관계 개념이니까 우리가 적분 먼저 하고 미분 나중에 해버리면 적분상수 사라져서 그냥 안에 있는 알맹이가 잘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한 방식으로 익혀도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웬만하면 후자 방법을 선택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적분 관계와 미분 관계의 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여기서도
602번. 왼쪽 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그냥 적분상수 사라지고 fx만 튀어나오니까 fx는 이제 오른쪽 함수 미분하면 2x-4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603번도 마찬가지. 이거 미분해주면 왼쪽은 fx만 남게 되고 오른쪽도 이 함수 미분해주면 x-3 이렇게 되겠네. 다음 604번도 빨리 풀어보면 fx는 이제 양쪽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적분이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미분해서 실제로 이 함수가 나오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돼. 그 적분함수 c는 없애버리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지금 부정적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이제 605번. 605번 보면 이 함수를 적분을 한 후에 가로지 익히면 안 돼.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하겠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면 미분해서 이 함수가 나오는 함수에다가 적분상수가 더해진 형태가 되겠는데 그걸 다시 미분하겠다는 거지. 그럼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안에 있는 알맹이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다음 606번. 606번은 반대지. 미분을 먼저 하고 그거를 적분하겠대. 어쨌든 마지막 결과가 적분이니까 아무리 미분과 적분이 반대 관계더라도 이 결과는 그대로 이 함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이 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c라는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함수를 적분 미분 같은 과정이지만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 되게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거에서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 부정적분 개념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정적분의 계산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핵심이야. 이제 핵심 계산할 줄 알아야지. 계산 앞에서는 이제 계속 그냥 미분해서 되는 함수가 뭘까 생각을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공식처럼 미분법처럼 공식으로 다뤄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자. 먼저 함수 y는 xn 여기서 n 지수지. 그래서 음이한이 정수래.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너희가 다루는 적분 과정에서는 지수가 음이한이 정수일 때만 다루고 있어. 원래 옛날에는 뭐 지수가 음일 때나 뭐 삼각함수, 치환적분 이런 것들을 미리 다뤘는데 지금은 이제 3학년 미적분 과정으로 올라갔고 지금 우리는 x의 n승을 어떻게 적분하는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보면 y는 xn을 적분하면 이거는 일단 공식처럼 먼저 확인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나랑 살펴보자. xn을 미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xn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된다. 이 c는 여기서 크게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게 나온 것 뿐이야. 부정적분이니까 지금 적분상수가 뒤에 붙어야 되지. 너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확인해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 이걸 찾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미분해서 xn이 되는 함수를 찾아보자는 거잖아. 미분해서 xn 우리가 미분할 때 xn을 미분하면 xn-1이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 줄어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미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에서 이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적분이 되는 거지. 적분. 이 파란색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지수가 n-1에서 n으로 지수가 1이 커졌지. 1. 그러니까 미분은 지수가 하나 낮아지는 거였는데 적분은 그 반대 과정이니까 지수가 하나 높아질 거야. 그리고 앞에 있던 n이 없어졌어. 이 n이 없어지게 된 거는 n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1이 되겠지. 1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미분해서 x의 n승이 나오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수는 1이 커져야 될 거야. 왜? 적분하면 지수가 1이 커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적분 미분의 반대 과정이니까. 그래서
지수가 1이 커지겠고 그리고 지금 앞에 여기 깔끔하게 1이잖아. 1. 이 앞이 깔끔하게 1이 되려면 이 함수를 미분해서 개수가 앞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내려오게 되지. 근데 여기 1이잖아. 1. 1이 되려면 n 플러스 1을 상쇄시켜줄 n 플러스 1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함수를 실제로 미분해보면 n 플러스 1이 미분해보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x n승이 되겠지. 그지? 지수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 하나 작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결과값은 x의 n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미분은 지수를 하나 내려주고 지수를 앞으로 끌고 와서 곱해주는 형태였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적분은 지수를 하나 높여주고 그때 지수로 원래 함수를 나눠준다. 그래서 여기 먼저 2번 먼저 보면 x제곱을 적분하려 해. 그러니까 미분해서 x제곱이 되는 함수가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미분해서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지수는 3이 돼야 될 거야. 3. 지수는 3. 그지? 그래야 한번 미분해서 지수가 2로 바뀌니까. 그래서 x세제곱이 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앞에 개수는 이 3이 내려와서 이 3이 앞으로 내려와서 1이 되잖아. 1이.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이 달려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어렵게 공식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을 공식을 먼저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이나 그런데 쫄지 말고 그냥 미분의 반대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돼. 미분에서 이것이 나온 함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할 거야. 그래서 다시 적분은 지수를 하나 높여주고 그 지수의 역수를 앞에 곱해준다. 그 지수로 원래 함수 그 지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적분상수 C는 붙여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1번. 이거 1번 지금 얘기 안 했는데 1번 이제 얘기해보면 그러면 x의 n승들은 x의 거듭제곱들은 이제 적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았는데 상수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얘들아 상수는 우리가 2x 미분하면 2고 3x 미분하면 3이고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적분은 이거 반대 함수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상수는 적분하면 그냥 x만 붙여주면 돼. x만. 왜? 1차항들은 미분해서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들의 적분들은 x만 붙여주면 된다. 여기 뭐 공식처럼 어렵게 해서 해놨는데 굳이 이거 공식처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상수는 적분하면 그냥 x만 붙여주면 된다. 여기서는 지금 1이기 때문에 1x라고 해서 1을 앞에 표기를 안 해준 것 뿐이야. 그 뒤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플러스 c가 와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 공식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이해를. 지수를 하나 높여주고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수의 역수를 앞에 곱해준다. 지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밑에 계산함수 나랑 계속 확인해보고. 자, 이제 2번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 이건 우리가 뭐 계속 미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분 방법 배우고 난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할지 계속 다루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보면 이건 쉬우니까 빨리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뭐 숫자가 붙어있다. fx 앞에 k가 곱해져 있다. k는 지금 상수야. 상수. 실수야. 이럴 때 k는 밖으로 따로 빼고 우리가 이 fx만 적분해주고 마지막에 k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두 함수를 더한 것의 적분은 적분해서 더한 것과 같다. 미분도 마찬가지지. 미분으로 더해서 미분하고 더하나 똑같잖아. 결과값이. 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저게 중요한 말이 있네. 적분상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적분상수 C로 나타낸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에서 마지막에 플러스 1 플러스 C를 내가 그냥 묶어서 하나의 C로 표기한다 그랬지. 왜? 어차피 상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적분하고 이걸 적분하게 되면 여기서 적분상수랑 여기서 적분상수가 각각 나올 거야. 우리가 식을 쓰는 과정에서는 각각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C1, C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서 적분상수를 두 개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C1 플러스 C2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자체가 뭐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임의의 상수잖아. 근데 이걸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해줄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두 개 더하면 어쨌든 숫자인데.
굳이 이렇게 두 개 더한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적분상수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이 다뤄줘야 될 과정들이니까 상수들 적분상수가 다른 상수랑 함께 있으면 적분상수끼리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적분상수 2개, 3개, 6개 상관없어. 그냥 하나의 적분상수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 그냥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있다라는 걸 표기해주는 정도의 용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보자. 여기 계산 공식들이니까 후딱 확인해보자. 607번.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5를 적분하래. 5. 숫자는 그냥 적분하면 x만 붙여주면 된다 했지. 왜 5x 미분하면 5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c를 붙여주면 되지. 됐고, 이제 x를 적분하려고 해요. 608번. x를 적분하려면 미분해서 x가 되는 거. 일단 지금 초반이니까 미분해서 x가 되려면 일단 x제곱이어야겠네. x제곱 미분하면 지수가 하나 작아져서 x가 되니까. 근데 단순히 x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개수는 앞에는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야 이걸 미분했을 때 2가 앞으로 내려와서 1이 되고 지수는 1로 바뀌기 때문에 x가 잘 되겠지.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상수까지 달아주면 되겠고. 다음 609번. 608번은 이제 우리가 차수가 좀 낮아서 이렇게 나처럼 그냥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609번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공식 한번 활용해 보면 다시 한번 공식 보고 갈게. xn승을 적분하려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xn 플러스 1이다. 지수 하나 높여주고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앞에다가. 그래서 지수가 4니까 저걸 적분하면 4 플러스 1분의 1 x4 플러스 1 그래서 5분의 1 x의 5승이 되겠지. 실제로 이거 미분해서 x 4제곱 되나 확인해보면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계산해보면. 근데 답은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5승 플러스 c 마지막에 적분상수까지 표기를 해줘야 된다. 됐고 610번. 이제 7이네. 7일 때. 7일 때는 7 플러스 1분의 1 x 7 플러스 1 지수 하나 높여준 거지. 앞에 개수 맞춰준 거고. 그래서 8분의 x의 8승. 그래서 답은 8분의 1 x8 플러스 c 적분상수까지 달아서 표기해주면 되겠지.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적분 공식. 그냥 미분을 자기가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만 않았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공식이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생각해보면 되니까. 611번 이런 거 빨리 해보자. 앞에 8이 곱해져 있네. 이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숫자가 앞에 붙어있을 때는 앞으로 빼낸 다음에 적분해도 똑같다 했지. 그래서 보면 8은 앞에 따로 있는 거고,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c를 붙여주고, 여기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거를 이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거 일단 계산해보면 4x제곱 플러스 c라는 게 답인데, 이거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4x제곱 플러스 8c라고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쓰면은.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항상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적분상수가 붙어있을 때 상수가 뭐 더 추가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c라고 표시를 해주면 된다. 8c가 아니라 그냥 c라고.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는 게 결과. 이 c랑 이 c가 지금 뭐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지금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그냥 상수 c라는 것으로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앞으로 빼내준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귀찮다 그냥 여기서 바로 적분하고 싶다 그러면 8 앞에 냅두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x 적분하면 1 플러스 1분의 x제곱인데 여기 원래 8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로 붙여서 4x제곱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바로 적분해줘도 돼. 상관없어. 이건 그냥 지금 위에 나와 있어서 한번 말했던 거고, 우리가 너희가 앞으로 이제 계산해야 될 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적분해주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니까 너 굳이 이런 거 있다가 앞으로 빼주고 그러지 마. 마지막 결과값 차이 없다. 그냥 계산해주면 돼. 그리고 x 플러스 3 이거 적분해보면 그냥 더해져 있는 경우는 그냥 연타로
적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 배웠지? x 적분하면 이제 그냥 이거 쓸게. 2분의 x제곱. 그리고 3 적분하면 3x. 숫자는 적분하면 x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 적분상수 플러스 c까지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고, 여기 뒤에 계산 쭉 이어서 있네. 해보자 그러면. x-7 적분하면 x 1승이지. 1승이니까 공식 좀 활용해서 1분의 1, 1 플러스 1 분의 1, x 1 플러스 1 마이너스 7, 숫자는 x 붙여주면 된다 했지. 플러스 c. 계산해 보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 이렇게 됐고, 이거 적분해 보면 밑에 614번 적분해 보면 1 플러스 1분의, 지금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 x 1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1x에서 그냥 x 그리고 플러스 c. 마지막 답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적분값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미분해서 실제로 이 함수가 나오는가.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잘 나오지. 그래서 내가 맞게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분해서 확인해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는 2네. 2니까 2 플러스 1분의 1 x 2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1 플러스 1분의 4지 4 마이너스는 여기 가운데 써줬고, 그리고 x 1 플러스 1 플러스 c. 그러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 이거 미분하면 이 함수 잘 나오지. 지금 내가 이렇게 다 쓰고 있다 해서 앞에다가 굳이 분수 다 쓸 필요 없어. 본인이 이제 암산해서 빨리빨리 써지는 사람들은 빠르게 암산해서 이건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 밑에 붙으니까 마이너스 2겠구나.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암산하는 게 가장 좋아. 너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암산을 해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위주고. 그러니까 빨리 계산 익숙해져야 돼. 이거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냥 빠르게 계산할 테니까 너희가 계산해 보면서 맞나 확인해 보자. 이건 내가 그냥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냥 바로 써볼게. 4분의 1 x 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될 거야. 이거 미분해서 실제로 이거 되는지 확인해보고 되지? 공식 안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쓰면서 처음에 연습을 하고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이 식을 보고 바로 적분식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적분 파트에서는 이거 일일이 이렇게 쓸 시간 없다, 문제 풀 때. 됐고, 다음 617, 618, 19, 620인데 여기서는 나랑 617이랑 619만 해보자. 618, 619는 너희가 618이랑 20은 한번 해봐. 이거 뭐 그냥 전개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 함수 바로 적분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 적분하는 방법 모르니까 이 안에 거 전개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 적분하게 되면 미분해서 저 함수가 나오는 거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부정적분이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c까지 붙여주면 되겠지. 2니까 3분의 1 그리고 지수 하나 올려서 3. 1이니까 2분의, 여기서는 2니까 2분의 2 해서 1 되고 지수 하나 올려서 2. 1이니까 x.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서 가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해보면 되고, 119번 같은 경우는 지금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저거는 x-1, x 플러스 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그래서 x 플러스 1 적분해보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써주면 되겠지. 지수 하나 올려주고 앞에 곱해주고 앞에 뭐 분수로 곱해주고 계속 620번은 이거 그냥 인수분해 공식 써줄게. 너희가 마지막 계산만 해봐.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가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적분하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 적분하면 되겠지. 답 써보자. 저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아니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적분 계산법까지 여기를 받고 이제 뒤에 부정적분 넘어갈 건데, 이제 부정적분 넘어가면 이제 이 계산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니까 지금 넘어가기 전에 아직 계산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 공식 보면서 문제 다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계산 됐다 싶으면 이제 다음 이제 정적분 얘기 들으면 돼. 정적분 얘기. 그래서 이제 정적분 넘어가 보면, 근데 여기는 이제 개념이 크게 뭐 양이 많은 게 아니라서 좀 개념은 조금 빨리빨리 할게. 정적분은 아까랑 다른 게 이름은 일단 바뀌었지. 부정적분에서 정적분으로 바뀌었는데, 애초에 우리가 아직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안 해서 말하기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단 한글적인 의미만 살펴보면 부정적분은 일단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부정. 그러니까 뭐 거절한 뭐 부인한다 할 때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이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정적분이잖아. 부가 앞에 없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제 뭐가 정해져 있냐면 여기선 새로운 말이 추가돼. 구간. 구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 구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너희가 맨 처음 접하는 적분으로서 그냥 적분이란 과정이 뭐구나 이렇게 먼저 운을 띄우는 곳이었다면, 정적분은 부정적분에서 더 나아가서 뭘 정해준 거냐면 구간을 정해준 거야. 무슨 구간이냐면 적분하는 구간이 결정되어 있는 적분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그래. 정적분. 이제 여기서 구간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가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부정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변화량은 fb-fa로 표현하고, 우리가 이것을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물론 지금 바로 이렇게 한글로 읽어서 모르겠는데 밑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봐보자. 기호까지 살펴보면 기호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정적분이랑 달라진 건 여기 A랑 B가 붙었지. 이거는 어디서 나온 A, B냐면 적분 구간이야.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 할 때 적분 구간. 그래서 부정적분은 적분 구간을 표시 안 해줘도 됐었어.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이렇게 표시해준다. 그리고 얘들아, A부터 B까지야. A가 시작이고 B가 끝이야. 우리가 시작점을 밑에다가 끝점을 위에다가 맞춰서 써줘야 돼. 둘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값이 반대로 바뀌게 돼. 그건 이제 밑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하고, 저거의 계산값은 이거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분은 그냥 이거 없으면 그냥 부정적분 하면 그냥 fx 플러스 c로 쓰고 끝났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결과값은 fb-fa가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분 한 것에 끝값과 시작값을 대입해서 빼준다. 그 차이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 변화량이라고 했지. 변화량. fx의 변화량 fb-fa를 저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는 항상 이걸 쓰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fx의 부정적분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써준 후에 a, b까지, 여기 대괄호로 표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괄호는 a부터 b까지의 부정적분을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 a와 b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대입하겠다는 얘기. 기호야, 기호. 이 밑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같이 살펴볼게. 그래서 먼저 이제 밑에서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문제 먼저 보고 그 위에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282번.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 정적분 값을. 이걸 적분하고 싶어. 근데 지금 정적분이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겠대. 정적분 할 때는 항상 먼저 이것의 부정적분을 먼저 안에 써줘야 된다 그랬지. 4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하면 2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할 내용은 원래 여기에다가 플러스 c를 써주고 0, 1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안에 쓰지 않아. 부정적분을 다룰 때 안에 적분상수를 쓰지 않아.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다룰게. 이제 이거 풀고 바로 얘기를 해줄게. 이거 계산할 때는
2x제곱 플러스 x, 여기 있는 x에 1을 대입한 값. 그러니까 여기 1 대입하면 2 플러스 1이지. 여기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줄 거야. 0을 대입한 값. 0을 대입하면 뭐 0 플러스 0이니까 0이겠네. 그래서 답은 3이지. 3. 그래서 정적분은 얘들아, 그래서 정적분 지금 숫자가 나왔지. 마지막 숫자가 나왔잖아. 문제도 지금 값을 구하라는 건데,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미분에서 그 함수가 나오는 함수가 무엇인가 찾는 게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정적분에 대해서 부정적분들은 이 구간에서 어떠한 값을 가지겠는가라는 걸 찾아보는 게 정적분이야.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가 값으로 나와. 계산해서 마지막에 숫자로 나오게 될 거야. 지금 계속 이게 그러면 적분의 값이 뭐냐, 적분의 값은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이거 교과서에서는 지금 뒤에서 조금 따로 다루고 있거든. 이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일단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구나, 이걸 바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부정적분을 여기 쓰고 0과 1 해서 1 대입하고 0 대입한 걸 빼주는구나, 이렇게 일단 계산 방법을 익히는 단계라고 좀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거, 굳이 뒤에 적분상수를 쓰지 않는 이유.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써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 대입해보면 2 플러스 1 플러스 c 빼기 0 대입하면 c지. 계산해보면 어차피 3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정적분에선 적분상수를 쓰더라도 이 빼기, 어쨌든 빼게 되면 둘이 없어져. 어떻게든 없어져. 그러니까 굳이 정적분에서는 어차피 적분상수 써도 의미가 없는 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정적분 할 때 다루는 이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같이 해놓은 거야. 뭐 자기가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써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뭐 그 객관식이니까. 지금 서술형에서는 물론 감점이 당하겠지만, 근데 굳이 뭐 어차피 써도 지워지는 거 굳이 쓸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다룰 때 부정적분에서는 여기서는 적분상수 안 붙여줘도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 이제 그 밑에 이 함수들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정적분을 구하시오. 2부터 3까지네. 그럼 일단 먼저 이 함수를 적분한 부정적분 함수를 찾아보면 3t제곱 적분하면 t의 세제곱에 지수 하나 올라가고 3분의 1이 앞에 곱해지니까, 그래서 3분의 3에서 1 되고 지수는 3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t 적분하면 지수가 하나 올라가고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적분상수 안 붙이고 그냥 2랑 3 붙여주면 된다. 이 기호까지 나왔으면 이제 그냥 3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서로 그 값들을 계산해 보면 27 빼기 9 빼기 8 빼기 4, 뭐 계산해 보면 뭐 18 빼기 4 해서 14라는 값이 나오겠네. 마찬가지로 값이 나와야 정상이야, 얘들아. 값이 나와야만 해. 대입해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것들도 풀어보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 얘들아, 아까 앞에서 앞에 우리가 미분할 때도 뭐 t에 대한 함수를 미분할 때는 dt라 쓰고 x에 대한 함수를 미분할 때는 dx라 썼잖아. 적분도 마찬가지야. 적분도 보면 여기 dx라는 것들이 붙어있는 dx, dt, du 같은 게 붙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dx는 x에 대해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이제 x에 대한 미분이었잖아, 위에서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x에 대한 적분이다. 그러니까 x를 이제 변수로 보고 적분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서도 보면 다 t로 된 함수들이지. 그래서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고, 밑에도 보면 다 u로 돼 있어서 u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겠다는 거야. 혹시나 지금 용어 아까 내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 해보면 일단 먼저 이 함수의 부정적분 함수를 구해보면 u 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1u 4제곱이 되겠고, 이 u 적분하면 u 제곱이 되고 앞에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u 제곱, 그리고 1 적분하면 u가 되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계산은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하면 2 나오겠네. 2.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밑에 두 개는 너희가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는 뭐 이제 뭐 계산 한번 해보고 여기서 위에서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거나 계속 말하지만 부정적분 계산을 어떻게 하는구나. 먼저 정적분을 구하고 대입한 값을 계산하면 되는구나. 지금 그 과정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밑에 넘어가기 전에 밑에 2번 하기 전에 여기 참고 내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면 좀 얘기가 나와 있거든. 좀 표현들이 좀 정의가 돼 있어서 살펴볼게. 정적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fx dx 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그래서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게 특징이라 그랬지. 부정적분이랑 다르게. 그리고 이 밑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가 아래 끝, 위에 써 있는 b를 윗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a부터 b까지를 이 함수 fx의 적분 구간이라고 이제 부를 거야. 이거 그냥 표현이야, 표현, 얘들아. 여기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네.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 적분한다. u에 대한 함수를 u에 대해 적분한다. 이건 기호고 어쨌든 변수를 어떻게 쓰든 간에 어쨌든 그 결과값은 똑같다. 어차피 다 똑같은 f라는 함수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이 x냐 t냐 u냐 그것만 다른 거니까. 뭐 이 밑에는 뭐 그냥 예시로 그냥 써 있는 거고. 여기 옆에 여기 있었네. 아, 이걸로 할 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지. 적분상수를 쓰지 않는 이유. 굳이 써봤자 어차피 마지막에 지워지니까 굳이 적분상수를 쓰지 않는다. 여기서의 부정적분은. 그리고 2번 내용도 중요했던 얘기네. 부정적분은 우리가 미분에서 fx가 나오는 함수를 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적분은 어떠한 값을 찾는 거야. 지금 값.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올 거야. 나 지금 되게 답답한데 좀만 더 기다려보자. 자, 그래서 이제 2번. 함수 fx가 두 실수 a, b를 포함한 구간에서 연속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 보면 적분 구간이 a부터 a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적분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할 경우는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제 fx를 부정적분이라 그러고 a부터 a까지니까 계산해 보면 fa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둘이 같은 값이니까 빼서 0이 되잖아. 그래서 정적분에서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는 경우는 항상 그 값이 0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리고 물론 뒤에서 나올 관점으로서도 좀 미리 설명을 해보면 지금 적분 구간이 A부터 A까지잖아. A부터 A까지가 이게 적분 구간인데 그럼 우리가 물론 지금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적분 구간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A부터 A까지니까 지금 적분 구간의 길이는 적분 구간의 길이는 0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적분이 1부터 3까지다 그럼 적분 구간의 길이는 2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계산해서 단순히 계산해서 0이 나온다면 확인을 한 건데 사실 이게 뒤에서 좀 더 기하학적인 의미로 해설을 하다 보면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0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 나올 내용이니까 그래도 한번 조금 익혀두는 정도로 뭐 이 내용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일단 지금은 어쨌든 위에랑 아래가 위에 끝 아래 끝이 일치하면 계산해서 0이 나온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번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과 B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은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부터 3까지 fx, dx를 우리가 뭐 계산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적분 구간 윗끝 아래끝을 바꿔버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이건 이제
좀 순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괜히 이거를 위 끝 아래 끝 괜히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야. 뭐 그냥 양쪽 끝에 있는 숫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순서가 있잖아. 위,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는 어떤 숫자고 위에는 어떠한 숫자라고 미리 순서를 좀 결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게 될 경우에는 앞에 음수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음수가 붙는다. 그러니까 값이 반대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보다는 바로 다음 장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일 건데 일단 그래도 지금 좀 제대로 알아두고 가자. 뒤에서 바로 나올 거야. 다음 적분과 미분의 관계. 아까 앞에서 부정적분에서 했던 거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보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a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이거 지금 보면 t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 얘들아. 그러니까 ft를 우리가 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a부터 x까지 적분한 값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표현이 복잡한 것뿐이지 이 설명이 오른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 한번 같이 봐보면 우리가 가정을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하겠대. 그럼 우리가 이걸 식으로 써보면 dx는 뭐 앞에 붙어 있는 거고 우리가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ft가 오겠지 부정적분으로서. 적분 구간은 a부터 x까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x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면 되잖아. 그래서 fx 마이너스 fa가 될 거야. 지금 보면 이제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라는 건데 보면 이 fa는 지금 상수야. 왜냐면 뭐 ft는 어쨌든 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함수에다가 a라는 상수값을 넣었어. 숫자야 지금 상수 a. 함수에다 숫자 넣으면 숫자 결과값 나오잖아. 그지? 어쨌든 이 fa는 그래서 숫자란 말이야. 근데 숫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0 되지 0. 그리고 이 라지 fx는 미분하게 되면 뭐 라지 f 프라임 x라고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fx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a는 여기서 a는 숫자야 숫자. 그냥 뭐 a도 지금 문자로 돼 있어서 미지수 그런 게 아니라 a 숫자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밑에 예시 바로 나와 있네. 이 함수를 1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한대. 그러면 뭐 굳이 이거를 적분해서 x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마지막에 x로 미분해서 이 값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 적분한 거에 x 대입된 것만 살아서 1 대입된 건 숫자니까 지워지기 때문에 그냥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는 꼴이라서 이 함수가 튀어나오게 되는구나. 지금 봐야 될 건 x가 대입이 되고 x에 대해서 미분이 됐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가 x에 대한 함수로 지금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내 생각엔 조금 너희가 지금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해하기 지금 힘들면 여기 내용을 천천히 한번 천천히 다시 봐봐.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렇게 잡았고 부정적분에다가 x랑 a 값을 대입하고 미분하게 되면 이건 지워지고 이건 x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거는 fx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밑에 있는 문제들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687번 1번 보면 이걸 정적분이라서 우리가 이거 부정적분 찾은 다음에 적분 구간 대입해서 값 찾고 싶지만 보면 2부터 2까지야. 그러니까 이런 건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0 써도 돼. 그냥 바로 0 써버리면 돼. 이런 건 이제 밑에 있는 건 직접 계산해야겠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해 보래. 그래서 fx 부정적분 구하면 이거 적분해 보면 공식 계속 떨려야 돼.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x.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할 때는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주면 된다 했지. 1 대입하면 좀 빼야겠다. 1 대입하면 3분의 2 2분의 3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3 빼기 1 계산해보면 뭐 3분의 4 남고 2분의 3도 지워지게 되고 플러스 2 되네. 그래서
3분의 10 해서 이거는 그냥 계산으로서 3분의 10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지. 이제 괄호 3번 보면 괄호 3번이 우리가 2번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야.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3번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순서가 바뀌었지. 윗끝 아래끝이 바뀌었잖아. 그럼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시 이걸 구한 다음에 1 마이너스 1에서 대입해서 계산해서 굳이 값을 얻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값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말했지. 적분 구간이 바뀌면 적분 구간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앞에 우리가 그 값이 부호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직접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에서 빼보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번 뭐 헷갈리는 사람들은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보고 확인해보자. 다음 이제 688, 689.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운 성질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쓸 성질이야. 지금 이거 사실 보면 이거 괄호 3번 이거 지금 되게 잘 봐두자. 이제 t에 대한 적분을 하고 지금 정적분 이 범위가 1부터 x까지래. x가 있고 이거는 숫자야. 근데 x는 이제 지금 변수지 변수. 근데 다시 x로 미분을 해준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를 적분한 거에다가 x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한 거를 뭐 빼겠지. x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겠는데 그걸 다시 x에 대해서 적분하겠대. 그러면 뒤에 1 대입된 거는 숫자니까 지워지겠지. 반면 x가 대입된 함수는 미분이 되겠지. 왜? x로 미분한다 했으니까. 근데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어쨌든 형태는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근데 마지막 계산값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x만 나오겠지. 왜? x가 대입이 된 거니까. 이거의 부정적분에 x가 대입이 되고 x에 대해 미분이 된 거니까. 그리고 밑에 것도 보면 밑에가 2고 위에가 x야. 어쨌든 2는 숫자야 숫자. 얘들아 이 여기 있는 숫자가 뭐 100이든 101이든 1억이든 상관없어. 어떤 숫자 상관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밑에가 숫자일 때 밑에가 숫자이고 지금 위에는 x라는 우리 변수가 미지수가 살아있지.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막 적분을 해서 x 값을 넣고 이 값을 넣어서 빼는데 그걸 다시 x로 적분해 보면 어차피 이건 숫자 있는 항이라서 사라지고 x가 있는 함수만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이 돼서 계산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값이 마지막에 도출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도 표시해놔야겠다. 여기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여기 밑에 A라고 쓴 거는 여기도 말을 했네. A는 숫자다 숫자. 뭐 1이든 2이든 3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부터 x까지 적분인데 다시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원래 함수에 그냥 x가 대입이 된 형태가 살아남게 된다. 원래 함수에 x가 대입하게 된 형태가 살아남게 된다. 숫자가 된 거는 미분해서 0 되니까. 그래서 정적분 정의까지 조금 일단 지금 생각보다는 좀 빨리 했는데 지금 이 강의까지 들었다면 아마 좀 아리까리한 게 좀 정상일 거야. 계속 말하지만 이제 뒤에서 좀 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먼저 듣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적분의 의미 같은 걸 일단 떠올리지 말고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이 함수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과정을 우리가 인테그랄로 표기를 한 거고 그 계산 방법을 우리가 공식처럼 표기해서 xn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x n 플러스 1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n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승 그거 미분하면 x의 n승이 살아남게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분 찾는 공식 계산하는 과정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정적분은 부정적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적분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 부정적분은 적분하는 구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정적분은 적분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적분도 헷갈리는데 구간은 굳이 나와서 뭘 의미하는 건가 헷갈리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의미만 떠올리고 가자. 정적분은 일단 적분의 구간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간이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그 적분값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부정적분과의 차이점은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부정적분은 우리가 함수를 찾는 거였지. 함수를 찾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정적분은
어떠한 값을 찾는 과정이다. 어떠한 값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이 성질들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고, 위끝 아래끝 일치하면 0이고 위끝 아래끝 바뀌면 부호 반대되고, 그리고 이 적분과 미분의 관계, 그리고 여기 앞에서 부정적분에서도 적분과 미분의 관계 있었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문제 풀 때 많이 다룰 성질들이니까 꼭 익혀두고, 뭐 추가적으로 내용은 일단 더 나가진 않고 여기서 끝낼게.